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최리나입니다.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기 바로 직전인데요. 그리스가 예산안에 긴축된 예산안을 결국 승인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독일의 재무장관은 오늘 밤에 있을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리스가 구제금융 315억 유로를 받을 확률이 좀 낮다는 식으로 우려를 자아냈지만 오히려 사태가 조금씩 해결되면서 오늘 그리스가 구제금융분을 받을 가능성도 현재 조금 높아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증시에 조금 호재가 될 수 있겠죠. 또 하나의 우려인 미국의 재정절벽 부분이 되겠는데요. 오바마 재선 이후에 이번 주 후반 16일 날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 측과 첫 만남을 갖게 됩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재정절벽 문제를 피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때문에 약간의 우려는 역시 있지만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이번 한 주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00 회복을 참 어렵게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긴 합니다만 외국인들의 수급이 여전히 좋지 못합니다. 하지만 놀랍도록 10일째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 코스닥의 흐름도 오늘 참 대조적으로 인상적인데요. 먼저 코스피 쪽 흐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는 현재 1900선 정도입니다. 외국인이 3일 연속 1000억대 팔고 있는데요. 이 시각 현재 외국인들의 현물 순매도 규모는 1,5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의 선물은 1,500계약 정도 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프로그램은 소폭이지만 지금 매수 우위를 기록을 하다가 지금 매도 우위로 소폭 바뀌었네요. 자, 이번엔 코스닥 쪽으로 한번 장소를 옮겨볼까요? 장 초반에 기관이 많이 좀 팔았었는데 기관이 오늘 장 마감 1시간 정도 남겨두고 200억 정도 순매수합니다. 522선 이 정도면 굉장히 가파르게 꾸준하게 올라온 셈이죠. 외국인도 삽니다. 쌍끌이 매수가 들어가 있는 코스닥이고요. 이번엔 한시장의 움직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환시장 오늘 그리스 우려 그리고 미국의 재정절벽 우려까지 겹치면서 2원가량 개법 출발하면서 1,090원까지 갔었었는데요. 자, 지금은 상승폭이 거의 줄어듭니다. 1,087원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말았네요. 네, 오늘 조선과 건설주가 상당히 부진한 가운데 다시 한번 제약주와 통신 쪽의 움직임이 좋아 보입니다. 먼저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준비한 소식을 보여드립니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오늘은 동양증권 조병현 연구원에게 먼저 듣습니다. 16일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 이후 공화당과 첫 회동을 하게 될 텐데요. 재정 절벽 우려 진정될까요? 지금이 매수 적기인지 아니면 아직 관망하는 것이 유리할지 사이에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신저가 종목이 속출하고 있는 대형주, 지금이 살 때인지도 아울러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슈로 보는 종목 시간 우리 투자증권 김민규 차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겨울 한파수혜주 분할해서 사도 괜찮을까요? 애플의 약세가 삼성전자 부품주에는 호재가 될 수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매매해볼 만한 종목은 각각 어떤 게 좋을지도 공개 받아볼게요. 이번 주 예감 코너는 펜스탁의 이광호 팀장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그리스, 미국 문제 슬슬 해결되려 하고 있죠? 증시 방향성 나와줄까요? 유로존 주요 지표 발표도 이번 주 후반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증시의 부정적 요인이 될지 주간 전략 측면에서 체크해보겠습니다. 현재 목표가 근접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동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홀딩해야 할까요? 주간 5% 공략주 동양증권 박현상 대리가 루멘스를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적도 좋아지는데 수급도 쌍끌이라고 하네요. 가격 측면까지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동양증권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조병현 연구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계속해서 시장을 미국 재선이 오바마 대통령이 되고 나서 괴롭혔던 재정 절벽 이슈가 이번 주에 조금 진정될지 여부를 여쭤보고 싶은데 16일 날 공화당과 첫 회동을 앞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자 증세에 관해서는 계속 이견이 있는 듯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외신 보도들을 한번 보게 되면 오바마 대통령이 16일 날 말씀하신 대로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 의장하고요. 그리고 민주당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참석하는 그런 어떤 회동 자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백악관으로 초청을 해서 정부 지출 자동 감축이라든지 아니면 세금 인상과 같은 어떤 재정 전략을 피할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민주당과 공화당 같은 경우 겉으로 보기에 평행선을 달린다라고 보여지고는 있지만 사실 공통점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는 있습니다. 우선 재정 절벽은 막아야 한다는 데 있어서는 당연하게 그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급여세 감면에 관해서도 공통적으로 어느 정도는 찬성을 하고 있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 실업수당과 관련해서도 대체적으로는 찬성하는 쪽에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지금까지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시
조치 감세안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을 해가지고 대립각이 지금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게 상당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고소득층은 높은 세율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를 하고 있고, 공화당 측은 일단 세금은 전반적으로 감면된 상태에 유지하자라는 쪽의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이들이 아직까지 그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또 언론 보도들 같은 경우를 접하게 되면은 양당이 또 이렇게 타협의 여지를 어느 정도 남겨준 상태라는 뉘앙스를 좀 풍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뭐 좋은 점도, 부정적인 뉴스들도 있고 희망적인 뉴스들도 있지만은 일단 미국 의회 회기가 그렇게 길지가 않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빠른 처리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일단 회의적인 예상이 지금 우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뉴스플로우는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재정 절벽과 관련된 우려에서 쉽게 벗어나기는 좀 힘들어 보이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1,900 정도 부근입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코스피는 굉장히 싼 밸류에이션 정도의 국면이라고 하는데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특히나 대형주가 힘이 없다 보니까 매수하기가 조금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매수하기에 적절한 타이밍이 왔다라고 보십니까? 예, 일단 방금도 말씀하셨었는데 상당히 그 밸류에이션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보게 되면은 현재 지금 PER이 8.1배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게 되면 지난해 8월에 그 미국 신용 등급 강등이라든 뭐 여러 가지 사태들이 발발을 했을 때 경험했던 저점이 지금 7.9배 수준입니다. 그런 점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충분히 싼 밸류에이션 수준까지 내려왔다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역인 것 같고요. 저가라는 메리트는 분명히 그 주식시장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그 중요한 고려사항 중에 한 가지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을 놓고 봤을 때 반등이 가능하겠느냐?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급한 반등이 출현한다 이것을 100% 보장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저가라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 1,800 후반, 1,900 초반의 가격대라면 이 저평가된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분명히 접근해 볼 만한 필요가 있는 그런 가격대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방이 지지되는 지금 시장 흐름이니까 1,900 정도에서는 사도 좋겠다. 자, 그럼 이제 그 대상이 궁금해집니다. 요즘 최근에 신저가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는 대형주 중에서 골라 잡아 사도 괜찮을까요? 예,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거에서 같은 맥락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래도 그 중소형주들에 대한 차별적인 관심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이 이어지는 거는 결국 그 지수 전반적으로 지금 방향성 형성이 좀 어렵고 불확실성 때문에 향후에 전개되는 방향성에 대해 가지고 다소 불안감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소형주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 메리트가 보다 심화돼서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일단 향후 지수 전망 자체가 일단 하락에 대한 가능성보다는 하방 경직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지금 변동성을 경험하는 정도라고 저희가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제 하에서라면은 지금 향후 뭐 미국 재정 절벽에 대한 논의들이 어느 정도 진정되어가는 그런 시점이 된다라고 하면 보다 빠른 반등을 주는 쪽이 아무래도 대형주들 중심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된 어떤 우량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 저가 상황을 매수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자, 그런데 당분간은 또 코스닥에 더 갈 거라고 하니까 대형주를 사더라도 굳이 그렇게 급하게 살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소형주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조금 더 홀딩해도 좋을까요? 마감 전략 부탁드릴게요. 예, 그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한번 보게 되면은 그 미국 재정 절벽 이슈가 여전히 현안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이렇다 어떤 반전의 계기를 지금 못 찾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당분간은 지금과 같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의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은 아직은 중소형주에 대해서 좀 더 매기가 남아 있다라는 판단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대형주들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분할 매수하는 어떤 접근 방식을 채택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업종별 움직임을 한번 보게 되면은 그 기존의 주도주였던 그 내수라든지 아니면 중국 소비와 관련된 소비재들 중심으로 계속해서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국 정부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그 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그 시진핑 정권 하에서도 양적 성장보다는 그 분배라든가 균형 성장에 입각한 정책을 지속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외 경기 뭐 불확실성 같은 경우도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점을 고려를 하게 된다라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내수라든지 그 중국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관심의 대상에서 지울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수 그리고 중국 관련된 소비재 무엇보다 대형주는 이제 슬슬 분할 매수 정도는 해도 괜찮겠다라는 전략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동양증권의 조병현 연구원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이슈로 보는 종목 코너입니다. 오늘장 시장의 핫 이슈는 무엇이고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또 그런 종목들 가운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인지까지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우리 투자증권 양산지점 김민규 차장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의 핫한 이슈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소개부터 해주시죠. 예, 오늘 가장 핫한 이슈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일단 기온과 관련된 겨울 한파 기승에 대해서 기상청이 좀 예상을 하고 있다는 점 한 가지하고, 그리고 요즘에 최근에 가장 많이 부각되고 있는 미국 쪽에서 애플, 즉 미래 성장성에 대한 의심으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지금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함께 벤더로 구성되어 있는 부품주들에 대해서 일단 호재가 나올 것이라고 일단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보니까 뭐 대관령 쪽에는 눈이 왔다라고 하는데 사실 지난 주말 보내면서 날씨가 갑자기 꽤 쌀쌀해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오늘 뭐 패딩을 입고 왔는데요. 이 한파 관련된 날씨가 추워지는 것과 관련된 수혜주가 오늘 혹시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까? 예, 이미 좀 많이 움직였다고 할 수도 있고요. 네. 지금부터 또 다시 새로운 사이클이 또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뉴스 내용을 보시면 평년보다 일단 따뜻했던 지난 겨울과 달리 올해는 한파가 일단 기승을 부릴 것으로 일단 기상청의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균 기온으로는 1도 이상 내려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관련 주식들이 일단 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뭐 이미 많이 진행된 주식들도 많이 있지만 현재 이런 종목들의 수급이 상당히 좋다는 점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수급이 기간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탄탄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업종이 많이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 관련주로는 일단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지역난방공사, 경남에너지, 대성에너지, 뭐 삼천리, 부산가스, 식품으로는 산림식품, 그리고 쌍방울과 같은 종목들을 들 수가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접근이 좀 약간 조심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간의 수급이 탄탄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매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수급이 좋기 때문에 목표 주가의 범위를 설정하시고 손절 라인과 수익 라인을 지켜가면서 매매를 하시면 결과론적으로 상당히 좋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을 보시면 누구 하나가 뚜렷하게 뭔가 치고 나오기 힘든 시장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그에 따라 수혜주와 또 수혜주가 아닌 종목이 좀 갈리고는 있지만 지금 보시면 대형주들의 주가 흐름은 아직까지 또 여전히 약세 흐름 보일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개별 주식 시장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아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은 목표 주가를 한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한 몇 퍼센트 정도 위아래로 잡아야 됩니까? 지금 사이클이 저는 더 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네. 위로는 한 20%에서 25% 정도, 밑으로는 15%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제가 주목하고 있는 주식 두 종류를 지금 일단 이 이슈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방송에서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요. 쌍방울입니다. 쌍방울과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방송에서 이제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선은 쌍방울이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8월 이후에 약 20% 이상 주가가 올라와 있는 주식입니다. 일단 그런데 수급을 뭐 여러 가지를 보시면 일단은 뭐 내수 관련해서 지난해 10월 내복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10% 이상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그 추세가 올해 11월, 12월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일단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뭐 중국의 매장이 몇 군데 생겼는데요. 중국 쪽의 매출과 관련해서 이제부터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매수적인 관점에서 기대를 여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시면 지금 1285원 부근에서는 매수를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여전히 뭐 분할 매수로 접근을 부탁드리고 있고 1차 구간은 1차 수익 구간은 1430원 부근이고 장기적으로는 저는 2000원까지도 무난하게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제 손절 구간은 1160원 정도 가격대인데요. 이 가격대에서 물량이 만약에 쓸리면서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매도를 한다면 저는 이 부분에서 손절을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삼립식품입니다.
삼리식품은 쌍방울보다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요. 9월 이후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즉 그래프상으로 보면 상당히 기울기가 가파르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최근에 경기 방어적 의미로 인해서 음식용 업종들의 움직임이 좋은 상태인데 이와 같이 내수주라고 보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회사를 주목하는 이유가 호빵이라는 맛있는 먹거리가 있지만 원재료의 수입에서 해외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요. 환율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090원대를 밀려서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환율이 1,050원대까지 갈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는 수혜가 있을 것이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27,000원 부분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익 구간은 이건 좀 짧게 3만 원 정도로 예상하시고 접근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손절 구간 한 25,000원 정도 되는데요. 이 주식은 저는 장기적 관점에서도 충분히 갖고 갈 만한 주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쌍방울, 삼립식품 그 외에 다른 난방 관련된 종목들, 에너지 관련주도 많이 올랐지만 지금부터 사도 늦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쌍방울과 삼립식품은 가격까지 주셨습니다. 잘 들었고요. 또 하나의 이슈, 아까 애플 약세가 삼성 관련주의 반사이익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모양인데 애플 주가가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700 위에 있다가 지금 550불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애플이 지금 참 아이러니하게 아이폰 5 그리고 그 아이패드 미니 관련해서 네. 이제 출시를 하면서부터 지금 좀 고점에서 밀려나가는 속도가 상당히 가파르게 밀려나가고 있습니다. 예. 고점 대비해서 약 한 20%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애플의 상품 판매가 나빠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애플의 장기적인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면 애플이 과거에는 혁신적인 광고를 많이 했는데요. 광고 역시 보시면 내용을 좀 보시면 웃기게도 기존에 있는 제품들을 꼬집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즉 혁신적이지 않다고 일단 볼 수가 있는데요. 아이패드 미니 여러 가지 점수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일단 알려지고 있는데요. 제품에 대해서는 혁신적인 측면이 상당히 낮다는 겁니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아주 공격적인 스마트폰 사업에 이어서 태블릿 PC도 아마 강력하게 사업 확장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아시다시피 스마트폰 세계 판매량으로는 이제 애플을 잡은 상태고요. 태블릿 PC도 지금 강력하게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일단 삼성전자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는 계열사인 삼성전기와 삼성 SDI의 계열사 주식은 그렇게 움직임이 작지만 태블릿 PC 관련해 1차 밴드에 관련된 회사들은 상당히 주가 흐름이 좋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 상승과 함께 성장이 함께할 것이라고 일단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요. 관련 업종으로 여러 가지 업종을 둘 수 있는데 지금 가장 핫한 거는 역시 터치 패널 관련주 그리고 FPCB 관련 업종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덕 GDS, 플렉스컴, 인터플렉스, 코리아 서킷과 BHA 같은 종목을 들 수 있고요. 터치 패널 관련 업체도 미래나노텍, 계속 저번에 강조해드린 ELK 그리고 Smac, 일진 디스플레이를 저는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오늘 일진 디스플레이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근데 사실 말씀하신 대부분의 종목이 거의 오늘 새롭게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거나 혹은 오늘 두 자릿수 이상까지 급등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주 예전부터 말씀하셨는데 그때 사신 분들은 일단 수익이 많이 나섰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일진 디스플레이는 늦지 않았다라는 얘기신가 봐요. 가격 설명과 약간적인 부가 설명 들어보죠. 예, 일진 디스플레이와 ELK를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ELK를 조금 더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약간 바뀌어서 일진 디스플레이를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하반기에 윈도우 8 출시와 관련된 중대형, 즉 삼성이 노리고 있는 7인치 이상입니다. 중대형 7인치 이상의 터치펜의 수요가 일단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의 1차 밴드로서 수혜가 굉장히 이 예산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내년 말쯤에 이제 신공장 건설로 인해서 향후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양산 캐파가 이제 확보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선장 동력도 충분한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오르는 주식이 오르지 내리는 주식은 결코 내렸다고 해서 거기 들어간다고 해서 결코 수익을 향유하기 힘든 시장이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경험으로 충분히 느끼실 수 있었을 겁니다. 이걸 보시면 가는 종목 쪽으로 역시 붙는 게 훨씬 낫고요. 지금 봐서는 수급적으로 좀 이 회사가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수급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실적이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는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셔더라도요.
지금 뭐 정배열 상태에서 주가 흐름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수급의 주체는 현재 기관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매수 가격은 23,000원 밑에서는 뭐 무난하게 매수 접근 가능하다고 보고요. 수익 실현 가격은 3만 원은 일단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단기적으로도 뭐 26,000원 정도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 주식을 매입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래프적으로 21,000원 정도는 이제 손절가로 이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진 디스플레이 단기로는 25,000원, 더 갖고 간다면 3만 원까지도 갈 수 있겠다. 아까 쭉 얘기하셨던 FPCB나 터치 패널 관련 종목들 가운데 오늘 미래나노텍이 계속해서 무서운 신고가 경신을 이어가다가 오늘 드디어 5% 정도 거의 첫 조정다운 조정을 거래를 치르면서 동반에 좀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절대적인 눌림목 매수 찬스라고 보시는지요?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일단은 저는 조금 오늘 하루를 매입을 하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60일 이평선 지지하는 여부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지금 봤을 때는 12,000선이 깨질 것이냐 안 깨질 것이냐를 좀 더 보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바로 매입하는 거는 저는 반대이고요. 내일 그래프상에서 12,000원이 지지하면 그때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미래나노텍 가격으로 봤을 때는 12,000원 지지 확인 후 대응이라고 사인을 내어주셨습니다. 차트 보실 수 있는 분은 61선 지키는지 미래나노텍 보시고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추천 종목들은요. 일진 디스플레이였고 앞서서 쌍방울과 삼립식품 얘기까지 들어갔습니다. 실어보는 종목 첫 시간이었는데요. 우리투자증권 양산지점 김민규 차장님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첫 지금 거래가 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감까지는 한 40분 정도가 남았는데요. 주간 어떤 시장의 흐름이 예상이 되고 또 주간 단위로 어떤 전략을 좀 미리 그려놓을 수 있는지 이번 주 예감 시간을 오늘 또 첫 시간으로 가져보고자 합니다. 텐스탁의 이광호 팀장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 되면 사실상 네. 어제 주말부터 이제 이번 주는 이런 흐름이 나올 거다. 왜 이런 일정들이 있으니까 하는 것들이 많이 좀 회자되곤 하는데 이광호 팀장님께서 이번 주 이런 일정들을 좀 잘 봐라. 이런 예감이 든다라는 걸 미리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래서 이번 주 좀 체크하셔야 될 그 글로벌 주요 일정들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일 오늘 저녁이죠. 그 EU 재무장관 회담이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그리스에 대한 지금 그리스가 굉장히 또 좀 난항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인 구제 금융이 집행을 할지 여부를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 미국의 그 의회가 또 개원이 되면서 재정 절벽에 대한 협상을 시작을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증시의 방향성을 조금 타진을 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만큼 이 부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15일에는 독일과 그 유럽 주요국들의 그 유로존에서도 상위 랭크가 되어 있는 경제 대국들의 그 경제 지표들이 지금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뭐 GDP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좀 가늠할 만한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는데 이런 지금 유로존 국가들의 경제 지표가 지금 다소 지금 부정적으로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알게 모르게 증시에 또다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 부분도 분명히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장 크게 그리스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일정상 먼저 이제 EU 재무장관 회담이 바로 오늘 밤부터 열리게 됩니다. 문제는 그리스인데요. 그리스가 의외로 긴축안을 지금 승인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앞서서 독일 재무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그리스가 구제금융 돈을 못 받을 걸이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리스는 상황을 조금 더 호전시켰고 오늘 밤에 회의는 열리고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굉장히 이거를 놓고 지금 전문가들도 굉장히 찬반 양론이 굉장히 많이 다분화돼 있는데 일단 그 한 가지 우호적인 건 그리스 의회가 지금 지난 현지 시간이 11일 밤 어젯밤인 것 같아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한번 했는데 그 300석 가운데 151석 과반수를 겨우 넘기는 이렇게 찬성표를 얻어가지고 2014년 예산안에 그 긴축 예산안을 승인을 했습니다. 유로존의 추가 금융 차기 집행분 315억 유로 정도 되는데 그거를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지금 긴축안과 내년도 예산안의 의회에서 처리를 해줄 것을 저희 트로이카에서 한번 요구를 했습니다. 그거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이제 그리스가 좀 흘러가지 않을까 예상했습니다. 하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쇼이블레 독일의 재무장관 아무래도 독일이 그 유로존에서 가장 막강한 파워가 있는 만큼 그 사람의 발언 한마디에도 굉장히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그 재무장관 회의에서 구제금융을 집행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 이유가 뭐 다른 게 없습니다. 트로이카가 내놓은 지금 그리스에 대한 실사 보고서를 지금 받았는데
면밀히 검토할 시간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부분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번 재무장관 회담에서 그 구제금융이 또다시 전면 연기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감이 지금 시장에 휩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진행이 되지 않고 전면 연기가 또다시 된다면은 일단 13일에 있을 30억 유로 규모의 국채 입찰에 지장을 아무래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16일에 예정되어 있는 50억 유로 규모의 국채 만기 도래도 막을 수가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재무장관 회담에서 그리스를 위한 결론이 전면 연기되는지 아니면은 일부 지급 방식을 통해서라도 그리스가 국가 부도 사태는 막을 것인지 이 부분을 좀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을 해보자면은 만약에 그리스가 또다시 한번 총체적 난국에 빠지면서 디폴트를 선언하고 유로존 탈퇴를 또다시 한번 선언을 한다면, 저번 주에도 똑같은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유로존을 탈퇴한다면 글로벌 증시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어블레의 발언도 중요하지만은 일부 지급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 국가 부도 사태는 막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악의 사태는 모면할 것. 설사 이번에 돈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러면 네. 미국 쪽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오바마 재선 이후에 곧바로 이제 부각된 게 미국의 재정 절벽 이슈인데, 그렇죠. 16일 날 한번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라고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 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공화당의 무슨 의장 되시는 분도 이제 조금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듯한 반응을 보였음에도 여전히 이견도 많다면서요. 여전히 이견 차이는 큽니다. 하지만은 공통된 서로의 관심사는 어쨌든 이 재정 절벽을 하루속히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 그 방법적인 네. 부분에 있어서 서로의 조금 동상이몽이라고 할까요? 조금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네. 건 사실이지만은 그 부분에 대한 합의점은 분명히 찾아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재정 절벽 여전히 재정 절벽 우려가 지금 국내 증시에는 장기간 부담이 되어 왔고, 또 앞으로도 좀 당분간은 그렇게 부담이 될 것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 이번 협의에서 미국 정치권이 연말까지 각종 예산안이라든지 세제안의 합의를 실패를 하게 된다면은 당장 내년 1월부터 6천억 달러 이상의 증세와 재정 지출 삭감 사태를 맞기 때문에 경제가 굉장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연방 상하원 의원의 총선거 결과 역시도 민주당이 상원 의원을 좀 다수석을 확보를 했고, 하원 의원은 이제 공화당이 확보를 했는데, 이런 지금 현재 구도는 그 전에도 계속 흘러왔던 구도이기 때문에 큰 정치적인 변수로 인해서 증시가 크게 출렁일 만한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당분간은 이제 재정 절벽과 관련된 논쟁이 이어지면서 증시가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을 가능성은 높지만은, 지난주 증시 하락의 결정적 요인이 이 재정적 절벽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폭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세금 감면 종료에 따른 납세 부담의 증가, 그 부분이 또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 네. 또 예산 감축에 따른 재정 지출의 축소로 인해 그렇게 두 가지 정도로 지금 이번 재정 절벽을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미국 대선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바마 2기가 지금 다시 출범을 했고, 또 이제 상원 의원도 미국 의회도 이제 개원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재정 절벽을 막기 위한 서로 간의 이게 긴밀한 협조와 그런 이제 협의를 통해서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고, 감세안이 종료 시점 이전까지 해결 방안의 윤곽이 분명히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가 이런 불확실성이 가장 큰 시기를 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끝날 문제라고 판단하셔서 이 부분은 이제 너무 지나치게 경계를 하시거나 우려를 하시는 것보다는 소극적으로 시장에 굳이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은 다시 한번 시장의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만큼 1900을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크게 이탈하고 내려앉지 않는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이게 1900선을 들락날락거리는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은 1900 아래에서는 분할 매수하셔서 시장에 접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존 이제 각종 지표 발표가 우리 증시에 안 좋은 영향 줄지 이 부분을 좀 일정상 지켜보고 네. 싶은데, 독일의 GDP도 나오고 유로존 전체 네. 성장률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유로존 경기 견인차를 할 수 있는 독일마저 감염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수치로 드러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걱정이 큰데요. 그리스뿐만이 아니라. 네, 유로존 국가들의 지금 3분기 GDP 발표가 지금 앞두고 있는데,
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독일마저도 지금 크게 지금 경제적 호황을 맞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로존의 큰 유로존이 이제 이 총체적 난국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큰 부담감을 걸림돌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면 위에 떨어지는 않았지만 스페인 역시도 지금 카탈루냐 지방선거까지는 굉장히 불확실성에 놓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유럽 상황에서 이렇게 GDP 발표라든지 각종 경제 지표가 좀 부정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큰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이 부분 말고도 좀 주목하셔야 될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또 15일에는 FOMC 회의록이 또 공개가 됩니다. 이 부분은 또 연말 마지막 FOMC 앞선 의사록이라는 점에서 통화 정책에 대한 힌트를 분명히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분명히 현재 지금 미국 경제가 어떤 식으로 이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변수라고 판단이 되는 만큼 이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 역시도 중앙위원회 1차 전체 회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후진타오 중국 주석이 지금까지 관례상으로는 군사위원회 주석 자리를 보통 계속 연임을 하는 게 관례였는데 이번에는 이걸 내려놓겠다 하면서 이제 지금 현재 시진핑의 앞으로 정책이 펼쳐나가는데 굉장히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진핑의 그런 성향을 봤을 때 추가적인 부양으로 인한 경제를 적극적으로 떠받들기보다는 이제 안정적인 경제 지표도 지금 하나둘 호조세로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국가를 이끌어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중국과 이제 미국을 본다면은 조금 다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어서도 될 것 같으나 유럽이 아직도 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만큼 이 부분 분명히 확인하셔서 시장에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마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지금 정확히 딱 2시 30분인데요. 아까 1900을 들락날락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 미국의 재정 적자 우려를 너무 크게 겁먹지 말고 네. 어느 정도 이제 그게 해결돼서 증시가 올라갈 것을 염두에 둬도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좀 네, 간략하게 그렇습니다. 전략 어떻게 짤까요? 네, 앞으로 이제 이 불확실성이 완전하게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위축된 모습은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 부분이 크게 증시가 크게 출렁이지는 않을 것으로 아까 말씀드렸고 1850에서 상단부는 1950까지는 밴드를 설정해 두셔서 지금 현재는 딱 중간인데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구도는 내년 초까지 계속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달 들어서 현재까지로 구분을 해보셔도 지금 내수주와 수출주의 수익률 및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고 그러죠. 엇갈린 흐름은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이런 똑같은 흐름이 나타났다는 점은 크게 지금 걱정하셔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원달러 환율에 대한 수출주들이 지금 앞으로도 계속 이런 우려감은 조금 불식은 되겠지만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출주는 그다지 우호적으로 바라보시는 건 아직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서 현재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중저가 화장품이라든지 모바일, 바이오 이런 산업들은 이제 지금 산업 사이클상 지금 성장 초기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미 주가가 많이 상승해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지만은 네. 다시 한번 재평가되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대선 주자들의 고성장보다는 복지를 중점으로 한 지금 정책들을 계속적으로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앞으로도 이제 내수주가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가지면서 좀 추가적으로 주가가 부양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선 주자들의 공약을 또 잘 살펴보셔서 시장에 참여하신다면 어려운 시장에도 좋은 수익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직까지 원달러 환율 지금 추세를 좀 감안했을 때 수출주 들어가는 거는 아직은 조금 말리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안철수 문재인 후보 간의 단일화 청신호가 나오면서 문재인 후보 관련된 인맥 테마주들이 급등하고 있지요. 자, 오늘 특별히 텐스탁에 우리 이광호 팀장님 신규 추천주가 없으신 걸로 들었는데요. 네. 기존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수익률 점검 받아보겠습니다. 자, 텐스탁 이광호 팀장님의 포트 AS입니다. 네. 자, 디스텍 시스템, 동아원, 인프라웨어, 유진기업, GS 리테일. GS 리테일이 지난주 추천 종목이었었죠. 수익률 확인하겠습니다. 자, 디스텍 시스템과 동아원, 인프라웨어 이 세 종목이 지난주 손절가를 올렸던 종목이었는데 인프라웨어는 목표가까지 올리고요. 자, 모두 보유 의견 내셨지만은 목표가 세 종목은 모두 다 근접해 있는 상황입니다. 유진기업이 오늘 검찰 압수소식 소식 때문에 지금 급락을 해 있는 상황이고요. GS 리테일은 그럭저럭
한 주 전 추천주였는데 괜찮습니다. 자, 일단 축하를 먼저 드리겠고요. 유진기업을 좀 살펴주시죠. 홀딩해도 좋을까요? 유진기업 지금 자금하기 조금 다소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매도 사인을 좀 내드렸는데 매도 사인이 지금 바로 현재 오늘 금일 종가로 매도를 처리를 하기보다는 지금 차트 흐름상 지금 차트 흐름상 61선을 깨뜨리지 않고 아직까지는 버텨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종가 기준으로 61선이 무너진다면 그때는 매도 처리하셔서 그때는 이제 추가적인 손해가 없도록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지텍 시스템과 그리고 동아원 그게 지금 잘 흘러가지고 있는데 인프라웨어까지 이 세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나중에 자막으로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손절가를 다소 타이트하게 잡으셔가지고 이제 익절이 되겠죠. 보유를 하신다면 지금 현재도 이제 매도하시기엔 수익 실현하시기에 좋은 구간이긴 하지만은 조금 더 욕심을 내보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설정을 하셔서 제가 자막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GS 리테일 지금 현재 어떠한 큰 흐름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은 아까 저 지난주 말씀드린 그런 이제 출점 제한에 따른 그런 영향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주가 상승해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참고하셔서 좀 더 홀딩 하신다면 좋은 수익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결국 유진기업은요, 지금 검찰에 6억 원 정도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죠. 아직 결정은 안 났는데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은 유진기업의 경우에는 61선 잘 보고 매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61선이 오늘 가격으로 보니까요. 지금은 조금 61선을 살려놓았는데 2,930원 정도 됩니다. 요거 종가상 못 지키면 지금은 좀 지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못 지키면 매도. 요거 지켜지면 다음 주에도 그냥 계속 갖고 계시는 걸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텐스탁의 이광호 팀장님 오늘 신규 추천은 없었지만 유진기업 AS까지 면밀하게 받아보았습니다. 인사 나누겠고요. 완성된 포트폴리오는 이어서 곧바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요, 일주일간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을 추천받아보는 시간입니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로 오늘 대문을 조금 새롭게 단장해서 걸어보았는데요. 현재 우리 주간 단위 한 분씩 만나고 있죠. 총 월화수목금 5분 전문가가 얘기하는 이 종목 봐라. 현재 수익률부터 살펴보고 오늘 1등은 누구인지 연결도 해보겠습니다. 화면 보실까요? 자, 오늘부터 다이어리가 생겼습니다. 자, 박현상 대리는요, 멜파스로 지난주 금요일에 연결했었는데 하루 만에 1.6%. 아하, 이정복 대표님이 왕관을 쓰셨군요. 딱 일주일 됐는데 20% 가까운 수익, 목표가를 넘어섰습니다. 전진우 팀장님 마이너스 4%, 이기택 과장님도 마이너스 6%, 7% 가까이, 박지훈 과장님 조금 괜찮은 편이고요. 자, 부진한 두 분, 그리고 괜찮은 한 세 분 정도. 오늘 1등은, 네, 일주일 만에 20% 가까이 수익 내주신 이정복 대표님이십니다. 연결 안 해볼 수 없겠죠. 곧바로 제비스탁의 이정복 대표님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이거 아모텍이란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신고가를 조금 내는 듯 하다가 21선에 주저앉은 종목은 다시금 전고점을 뚫으면은 반드시 새로운 신고가를 쓴다라는 상당히 기술적으로 접근한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들어맞았네요. 네네. 네. 이 종목 자체 역시 지금 트렌드 자체가 이제 IT 부품 중에서도 실적이 이제 사상 최대가 좀 나올 종목들 같은 경우가 지금 지속적으로 좀 신고가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대해서 여전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휴대폰 이제 부품 제조 업체인데 스마트폰 시장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부품을 계속해서 공급이 증가하면서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계속해서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는 한 78% 정도 증가를 할 것이라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거의 굉장히 많은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스마트폰 시장 확대가 되면서 이제 근거리 무선 통신 안테나 판매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적주로서 이 종목을 좀 접근을 해봤는데 무엇보다 기술적으로 이와 유사한 종목들이 계속해서 상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실적이 좀 안 나오는 기업들보다는 실적이 좀 계속해서 좋게 나올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거의 그게 유행처럼 지금 번지고 있는데 내년부터도 이제 올해부터 이제 생산을 계속해서 늘려갈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올해보다는 한 2배 이상 영업이익이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이제 부진했던 이제 그 자동차나 이제 가전용 모터 부분에 있어서도 국내에서는 그동안 좀 관심이 크지 않아서 실적이 좀 미미했었는데 점차 이제 에너지 절감에 대한 이런 공감대가 확산이 되면서 중국 가전업체에 대한 공급 물량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이 종목은 성장주로서 이제 스몰캡 종목에서도 성장주로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 이제 호재를 보이고 있지만 이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한 가지 조금 유의해야 될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이제 차입금이 한 750억 원 정도 이제 단기 금융 부채가 좀 부담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철저한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 한번 보시면 신고가가 다시 한번 1차 상승 20에서는 신고가를 내주고 나서 재차 밀리더니 지금 21선을 지지해주면서 강한 슈팅이 세 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이익 실현 가격을 한 1,700원을 종가로 이탈시킨다고 한다면 이익 실현을 짧게 잘라주시는 전략도 단기적으로는 좀 수익을 조금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있고요. 이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지고 1,700원을 이탈시키지 않는다면 일단 12,000원 선까지도 2차 목표가로 갖고 가져가 보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텍 기존 목표가인 10,000원을 뛰어넘은 11,000원까지 올라와서 일주일에 20% 가까운 수익을 내주셨는데 목표가를 일단은 11,000원 정도, 12,000원까지 갖고 갈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손절가를 익절할 수 있도록 1,700원 정도에서 한번 팔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JB스탁 이종복 대표님 일주일 만에 수익 20% 가까이 달성해서 저희가 1등 연결 한번 해봤습니다. 왕관 다신 거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매주 월요일마다 연결하는 동양증권 부평지점 박현상 대리님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상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입니다. 멜파스, 지난주 금요일 날 얘기하셔서 불과 이틀밖에 안 지났네요. 네네. 일단은 제가 매주 월요일 날 출연을 했었었는데, 갑작스럽게 일정이 좀 변경돼서 금요일 날 출연을 하게 되었고요. 네. 지난주에는 멜파스를 추천드렸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좀 좋았는데, 중간에 좀 장이 좀 밀리고 하면서 좀 지금 마이너스권 아니지만은 상승이 조금은 좀 제한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일단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논리대로 밸류라든지 차트상에 훼손된 건 전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홀딩하는 전략까지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잠시 수급을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난주에 쌍크리 수급이 들어와서 금요일 날이었는데 9일 날이었는데 외국인 53,000주, 기관 14만 주 정도 들어와 있고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투시는 조금 팔고 있긴 하지만은 지금 2시 40분이죠. 현재 10,000주 정도는 기관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간 차익 실현 물량이 조금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신고가 종목에서는 일단은 한 번 정도는 밀릴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은 손절가라는 터치는 전혀 안 했기 때문에 들고 가신 전략까지 같이 첨언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지난주에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어떤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신고가 종목에 대한 트레이딩 요령 같은 경우는 좀 말씀을 잠깐만 더 드리자면은요. 일단은 최근은 한 10월 중순 정도에 나왔던 신고가를 갑작스럽게 거래가 터지면서 신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매수 추천을 드렸던 거였고요. 그 전에 빈그레라든지 기타 종목들을 보시면 역시 종목에 대한 수익 요령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최근 시장의 특징 자체는 대형주도 그렇고 중소형주도 그렇고 집중이라는 두 단어로 좀 어떻게 보면 압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수급이 붙은 종목들로만 계속 수급이 또 몰리고 있고 몰리면은 지난번에 나왔었던 결제주들이라든지 혹은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로 폭발적으로 종목이 수익이 꽤 많이 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수급이 빠지게 된 경우라면은 역시 반대쪽 밑에 쪽으로 하방이 크게 열리면서 종목 수익률이 급격하게 악화가 되는 현상을 좀 보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선택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시지만은 종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선택을 하시면은 손절가까지도 좀 짧게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멜파스 아까 말씀드린 논리대로 같이 좀 이렇게 혼합을 해드리자면은 아직까지 수급의 주체였었던 보험권이죠. 보험권이 지금 오늘까지 역시 지금 수급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손절은 아니고요. 일단은 차트상으로도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까지 보유하시는 전략까지 같이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최근 뜨는 터치 쪽이죠. 실적되고 오늘 약간 투신권 매물이 있지만 수급까지 되는 멜파스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한 27,000원까지 홀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맛집에 사람들이 줄 서는데 이유가 있잖아요. 수급이 쏠리고 몰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수급이 괜찮은 종목에 수익에 해답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네네. 의미에서 오늘 추천 종목은 어떤 거예요? 일단은 뭐 지금 차트로서 띄어놨는데 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루멘스입니다. 오늘 아침에 네. 신고가가 났었고요. 났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급까지 좀 살펴볼게요. 오늘 같은 경우가 지금 외국인이랑 기관 쌍끌이로 좀 들어오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당장 고가에서 사셔서 종가에 아마 물리셨을 거예요. 당연하죠. 오늘 장중 아침에 고가였고 장 후반부로 오면서 마이너스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물리셨더라도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저희 어제 오후 방송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종가로서 매수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모멘텀이 좀 있는데 일단 최근에 보시면 신고가 종목은 말씀을 드렸고요. 3분기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는 100억 이상 영업이익이 나왔고 실적 사상 최대치를 갱신할 예정인데 이 이유를 보시면은 삼성전자발 LED TV 모듈이라든지 조명 판매 실적이 급격하게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에 매수 레포트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관권에서도 역시 매수를 차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게 아마 오늘 정도로 된다고 좀 예상이 좀 되고 있고 일단은 오늘 일단 그 외국인 3,000주, 기관 8,000주 정도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주식을 가장 강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투신권에서 오늘도 역시 매수가 첫 수급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밀리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일단 매수 추천 같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목표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 고점 부근에 매물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15가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8,500원 정도가 볼 수 있겠고요. 여러 증권사에서 10,000원까지 레포트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그 정도에서 항상 우리의 목표치는 15% 정도는 하락한 가격대에서 매매가 대부분 집중이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10,000원 정도 증권사의 목표 보고 거기 15% 하락한 가격까지 해가지고 8,500원 목표가로 정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손절을 하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최근 시장 수급이 굉장히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손절을 하신다면은 오히려 이평선이 닿아 있는 7,500원 정도까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역시 아까 신고가 종목 트레이딩 비법에서 말씀해 주신 바대로 손절가는 최근에 유행 따라간다면은 타이트해야 된다라는 얘기. 최근 목표가가 리포트를 통해서 10,000원 나오는데 여기 또 한 15% 정도를 목표가로 잡는 것도 아주 좋은 비법 중에 하나겠네요. 루멘스 오늘 종가 매수 8,500원 목표가까지 가격 설명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미국의 재정 절벽 문제, 또 그리스의 구제 금융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불확실성이 약간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아직까지 보수적인 베팅만 하고 있습니다. 3일째 파는 외국인 때문에 1,900 회복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10일째 오르고 있는 코스닥의 오늘 종가도 궁금합니다. 기관은 한 300억 정도 순매수 해주고 있는데요. 전 잠시 후 종가 들고 오늘장 내일장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